안녕하십니까. 멋진 아재입니다. 정권 속 대박은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사드 보복주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사드와 관련된 중국의 보복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기업이 어디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장의 동력을 감추고 있을 거예요. 사드 보복은 뭐 평생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풀립니다. 그 풀리는 날 다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기업의 성장 속도는 가파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다시 주가가 올라갈 거고 가치도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기업이 어딜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투자를 그렇게 봐요. 지금 제 경험치로 보면요, 투자는요,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 잘 안 해요. 저는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요, 글쎄요, 우리 같은 자영업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요, 성장성, 안정성, 저축성, 이런 게 저는 가미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대기업주만 저는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참 유심히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삼성전자 주식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만 또 사드 보복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주도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 주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크게 많이 안 봅니다. 뭐 이상하게 뭐 어디 숨겨 있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사드 보복에 따라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기업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뭐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건 여행주가 그렇잖아요. 그죠? 숙박주, 요식업, 면세점, 이런 게 그냥 팍 깔아앉았으니까 그와 관련된 주식들을 쭉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선물했던 게 뭔가, 그런 걸 찾아보면 이 기업들이 보일 겁니다. 아마도 뭐 아모레 퍼시픽의 화장품은 굉장히 많이 판매됐던 그런 내용이고, 삼성전자 휴대폰도 굉장히 많이 판매됐던 거고, 또 면세점마다 뭐 해외 명품 브랜드도 많이 판매됐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속에 뭔가 있겠죠. 예, 숙박업도 비슷합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지적을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추천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하고 소통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정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고요. 저도 뭐 모르죠, 저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느 주식이든지 저는 10년 동안의 재무지표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10년 동안에 성장 일변도였느냐, 매출액이, 그 다음에 시총이 성장 일변도였느냐, 이 두 가지, 그죠? 사실 매출액과 시총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수익률은 다릅니다. 이익률도 그에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성장을 했느냐, 성장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성장을 한 주식만이 앞으로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돌발 변수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IMF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돌발 변수 있잖아요. 지금 사드 보복이라든가 이런 돌발 변수에 대한 것은 그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뭐 V턴을 하든지 뭐 U턴을 하든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봐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지난 10년 동안의 재무제표가 매출액도, 그 다음에 시가총액도, 뭐 주가도 마찬가지. 주가도 그랬으면 좋아요. 사실 다 비슷해요. 지난 10년 동안은. 특히 순익률. 왜? 기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니까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계속 성장 일변도에 있었는지 이것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안에서만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다른 밖으로 나가봤자 지금 별로 큰 이슈가 없어요.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찾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성장할 거냐만 잡고 있으니까 그걸 보자고요. 지금 우리의 가장 트렌드가 뭔지도 확인해 보고요. 오늘 증권 속 대박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사드 보복주라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